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휴닉 베지포유 광고입니다. 호두, 마카다미아, 크랜베리, 아몬드, 캐슈넛, 대추여자, 피칸을 일반 제품에 4배를 집어넣고 맷돌 방식으로 곱게 갈아가지고 영양소와 칼슘을 넉넉히 담아서 모아두고 합성 첨가물, 식품 첨가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은 제로. 그래서 프리미엄 견과음료라고 자신있게 들이대는 휴닉 베지포유입니다. 아침 대신에 먹으면 깔끔하고 간식으로 먹으면 맛나고 저녁 늦게 먹으면 든든합니다. 여기다가 휴닉 베지어트를 한 스푼 반을 타가지고 먹으면요 식사 대신 다이어트로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이 베지포유에다가 조리퐁이나 시리얼을 섞어 먹으면 더 맛나다고 하길래 집에 시리얼을 넣어갖고 이렇게 자작자작 먹어봤는데요 맛나요. 놀랬습니다. 최고급 견과음료 합리적인 가격에 드실 분들은요 검색창에 휴닉 치시던가 전화 010-7272-6717로 해보시고 댓글창 맨 위에 링크 클릭하셔도 됩니다. 좋은 것은 알았는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3박스 이상 주문을 넣으시면은요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TV 쳐주실 경우 100% 국내산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린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쓰신다고요? 윤석열 캠프가 거의 만들어졌죠. 그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집에 가시고 이준석 대표가 밀려났죠. 정확히는 가전 수모를 당하다가 스스로 유배를 간 거죠.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칭찬했다가 해명하면서 하신 말이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님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전두환 씨가 얼마나 좋은 인물을 적재적소에 기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충성심만큼은 대단들 합디다. 끝까지요. 물론 이것이 공짜로 생긴 충성심은 아니겠지만은요. 그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정의를 만들어 놓고 반대하거나 대드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죠. 일단 자기 편이면 무한 신뢰를 공유를 하고 큼직큼직한 고기 덩어리들을 나눠서 먹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지요. 구도. 그런 차원에서 전두환 씨의 인사기용을 존경하는 것이라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인사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을 이루기에는요 전두환 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건방지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용하신 분들을 좀 볼까요? 먼저 원톱이신 김병준 위원장님. 인사 형식으로 했었던 기자 간담회 이후 휴일날 첫 공식 발언을 했는데요. 대놓고 이재명 씹기였습니다. 학자 출신이라서 첫 공식 발언은 윤석열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대놓고 상대방 씹기예요. 일요일날 기자들 불러다가 발언을 하신 걸 보면요. 월요일에 뉴스 소비가 많은 것을 알고 원톱의 위험을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발언을 요약을 하면요. 이재명 후보는 심성이 폭력적이다. 선과 악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포기하고 변호, 기술자나 폭력영화 감독이나 해라. 이거 원톱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하는 국힘당 사람 엄청 많아요. 이게 딱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옛날식. 잔인한 말로 뒤 안 보고 질러대는 구태정치의 전형,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후진적인 방식. 거대 야당의 대선 캠프 수장이 되셨으면요 첫 발언만큼은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상대방의 정책과 경쟁을 하셔야지 왜 같은 당의 김기현, 조수진 의원하고 경쟁을 하십니까? 그분들 못 이기세요. 조수진 의원은 벌써 포르노 배우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앞장서 갖고 이준석 대표 패싱하시는 것 같은데 상의를 전혀 안 하는 것을 넘어갖고 대놓고 무시하신다면서요. 본인 들어오는 거 반대했다고 꽁 하신 겁니까? 아니 원톱 정도 되셨으면 통 크게 나가셔야지. 자기 싫어한다고 똑같이 애들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당대표인데 당대표면 가갖고 본인의 면박 좀 당하더라도 손 한 번쯤은 내미는 액션을 하시면 본인 면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당을 장악했다지만 후보 뒤에서 옷자락만 붙들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따 참. 그러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일정을 알았다라고 했더니 나도 전날 밤에 알았다 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전날 밤에 알았으면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캠프 일정인데 제대로 알려준 거지요.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나마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말 속에 무시하는 속내가 드러나죠. 보세요. 선대위원장은요, 딱 그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고, 당 대표는요, 당 업무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 봐야 해요.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놨잖아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나한테도 그랬는데 뭐 어린 당대표한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왜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김병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상한 것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아 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조수진 의원과의 멋진 경쟁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최고의 원톱 기용하신 것 아울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할까요? 좋아요. 지금은 스스로 그만두셨지만은요, 김성태 전 의원을 가장 요직인 6명의 본부장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거 보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이 철철 넘치다 못해 콸콸콸콸 흘러내리는구나 싶었어요. 저래도 되는 줄 아는구나. 저런 사람을 안 치는 것이 적재적소에 좋은 인물을 기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겁까지 납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요, 뭐 인간적인 걸 떠나서 국민이 준 권력을 쓰는 대가로 자기 딸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의혹으로 유죄가 났는데,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을 얼마나 허탈하게 만들었는데, 틈만 나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분을 요직에 앉힙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요, 크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끼요 박덕흠 국토부 장관 앉힐 아저씨야.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런 경우에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양보해갖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넘어가요. 정치 언론들도 넘어가요. 자, 이거 이재명 후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힘당과 정치 언론들과 포털들이 임명하는 순간부터 그만두는 과정은 물론 해명하는 발언들 하나하나까지 24시간 헤드라인에 딱 걸어놓고 단물이 다 빠지다 못해 턱이 빠질 때까지 잘근잘근 씹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2030 버렸다? 힘없는 부모들 가슴에 대못 박은 이재명, 이런 식으로 대목장사 아주 크게 벌였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를 대하는 정치 언론들의 뉴스는 윤석열, 김성태 사퇴 수용, 윤석열, 김성태 결단에 감사. 참, 이재명 후보 정말로 힘든 싸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온실 속에서 계시는 거 알란가 모르겠네요. 근데 제 뇌피셜로는요, 윤석열 후보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둘러싼 사람들이 김성태 씨한테 자리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 면면을 보면은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을요 10몇 프로까지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지지율 다시 올려놓은 이준석도 자꾸 방해하고 딴주 건다 싶으니까 나이도 어린 게 자기들한테 감히 하이에나라고 까불었으니까 단체로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이죠. 맞다, 오늘 자꾸 왜 이준석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아주 희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정권 잡기도 전에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뚜껑 미리 열고 슬금슬금 이렇게 퍼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이 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그들이 각성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이런 것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가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불의를 저질러도, 눈앞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약자를 짓밟아 물어도,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래야 안 잡혀가겠죠. 윤석열 후보님께 충고 한마디 드리면요,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믿고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만 쓰면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특히 국힘당에는 상상하기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 개소리로 들리시죠? 다행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셨네요. 당연한 행동을 한 거죠. 진작 했어야죠. 오히려 늦었습니다. 밀려났던 고인물들이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당을 장악하더니 대놓고 당대표한테 발길질을 해댔으니까요. 이 사태가요, 가장 큰 악재가 되겠죠. 제가 할 걱정은 아니지만요, 요즘 이준석 대표 안 돼 보여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남자들이 뽑은 대표입니까? 아니에요. 전 당원과 국민이 큰 차이로 당선시킨 당 대표입니다. 민주진영에서도 부러워하고 크게 긴장할 만큼 오메 국민의힘이 보수다운 집단이 되나 하는 신호탄이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에겐 호재이지만 국민의힘이 변하면 민주당도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게 됐죠.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요, 역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가보라고 했습니다. 멋져요. 당에 들어올 때부터 당 대표 없을 때 들어가갖고 이리 오너라 하더니 끝까지 아래로 보내요. 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건 당을 개인 걸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입니다. 아저씨, 본인은 이미 당을 본인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당내 구태 정치인들의 세력을 빌려갖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당 대표까지 폐위시키듯이 밀어내면서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독재적 발상을 한다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미 발상을 넘어갖고 독재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당을 중심으로 선거한다 해놓고 자기 가신들 앞세워갖고 다 쓸어버리고 당 수장의 목까지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한테 지금 독재를 이야기하십니까? 윤석열 후보. 이러다가 지지로 꺾어지면요, 다시 쫓아낸 사람들한테 손을 쓱 하고 내밀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해요. 그런 유연함이 없는 분이에요. 놀랍게도 그럴 수도 있죠. 머리 숙이고 미안했다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미 때는 늦었을 겁니다. 그러고요, 솔직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판세를 바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기고 있을 때 관리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요, 다시 손 잡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로 얻을 수 있는 건 사라졌어요. 다시 들어와도 요만큼 정도. 그러고 본게 이준석 대표가 그때 선물해준 비단 보따리,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아마 이것 아닐까요? 이거요.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